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여운영입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저에게 도정질의 기회를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알 권리를 위해 열심히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보기는 지난 2월 유럽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를 방문해서 우리 낙후되어 있는 우리 충남의 관광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힘들고 뜻있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서 배운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접목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짚고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충남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축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입니다. 국장님, 사전에 전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다 파악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나름대로 좀 봤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충남 도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의 수와 그 축제에 따른 소요 예산이 얼마인지 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에 도내에서 개최된 축제는 시군비가 지원되는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총 86개의 그 예산은 312억 정도가 됩니다. 네, 지금 86개의 축제라고 하셨잖아요. 네, 과연 이것만 있을까요? 더 없을까요? 제가 이것은 이제 시군비가 이상 국도 시군비가 지원되는 축제를 파악하고 있고요. 이제 자체적으로 지역 내 동네에서 나름대로 개최되는 크고 작은 축제들이 더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충남도 홈페이지에 보면 축제가 90개로 나와 있어요, 현재. 그럼 이것만 해도 벌써 4개의 차이가 나고, 또 저희 아산시만 해도 올해 30회를 맞이하고 있는 설화예술제도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축제인데도 지금 전혀 통계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축제에 대한 그런 통계조차도 지금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통계 관리에 좀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치러지고 있는 이런 축제에 대한 통계조차도 지금 저희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우리는 관광에 관련된 모든 통계들이 정확도가 떨어지고 믿을 수 없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제가 파악한 건 한 100개 가까운 축제가 지금 충남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다 적다를 떠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이 축제들이 정말 다 필요하고 다 해야 될 축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그 행안부의 자료에 의하면은 국내 크고 작은 이틀 이상 개최되는 행사 축제가 15,000개 정도 되는 걸로 계략적으로 국내 그렇게 판단이 되고, 지역 내에서도 이제 우선 우후죽순적으로 자생력 없는 관주도의 축제들이 많이 있다. 저도 정리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대한민국에 하루에 한 400개의 축제가 전국에 열린다고 합니다. 400개가 넘는 축제들이, 너무나 많은 축제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고요. 또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제대로
잘 되는 축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예, 그것이 축제가 자생력을 갖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지역을 홍보하고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그 외형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부실한 축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축제가 자체적으로 행해지는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도비 투입이 안 되는 축제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뭐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지요. 하지만 이 시군 내 그 수장인 우리 단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그렇게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 짧은 소견입니다만 축제는 공동체가 자기 정체성과 정통성을 유지하고 다져나가기 위한 그 참여자들이 다 함께 즐기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좀 그것이 변모를 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그 외래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목적으로 좀 변질이 돼 있어서 그것이 두 부분이 매치가 돼야 그 축제가 진정한 축제로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축제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을 보면 그 지역의 어떤 유구한 역사나 그 다음에 문화를 이제 알리고 공동체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와 또 지역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경제적인 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럼 과연 우리 충남에서 그 축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괴 효과는 어떤지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그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부분들만 가지고 보면은 그 도내 86개 축제 중에 이로 인해서 그 자체 판단하기는 1374만 명의 관광객이 유치돼 있고 그로 인한 이제 자체 판단한 경제 유발 효과는 약 그 2086억 정도 이런 정도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한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거나 이제 출입 관광객 수를 가지고 자체 판단한 부분이라 정확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우리 그 90여 개의 말씀하신 것처럼 86개의 축제에 312억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나머지 축제까지 포함을 하면 약 400억 가까이가 지금 투여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발생하는 축제에 대해서. 근데 지금 경제적 파급 효과는 2천여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과연 진정으로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현재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 축제 기간 동안에 먹고 쓰는 돈인지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진정한 파급 효과냐?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내 축제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통계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관광 통계가 이것이 중첩성도 있고 그 어느 지점만 가지고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를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축제로 인한 그 관광객 유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만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6개 축제만 갖고 놓고 보면은 한 그 1374만 정도로 그 축제를 통해서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이제 그 추가적으로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 부분 이것이 이제 그 거점 중심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를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 여기 여러 도의원님들 계시고 우리 공직자분들 계신데 과연 내 지역에서 축제를 할 때
과연 그 축제에 외래 관광객이 정말 얼마나 올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저희 지역에서도 많은 축제가 열리는데 가보면 대부분 지역 사람들이에요. 인사하기 바빠요. 다니다 보면. 왜? 거의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했다. 1,4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을 유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이게 의심스럽거든요. 그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게 참여 연인원을 이제 그 수치로 통계로 잡고 있는 것이지 이제 외래인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하는 부분이 좀 구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충남도에서 행하는 이 관광에 관련된 통계 자료들이 전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해서 어떤 관광 정책을 펼 수 있겠고 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만족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수치로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400명이 그 400억이 안 되는 돈을 들여서 1,400명을 유치했다? 숫자로 보면 정말로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1,400명에 가까운 숫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역 주민이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서 축제를 보러 나온 지역 주민들, 또 참가하는 인원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서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은 진정으로 이 축제로 인해서 유입되는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좀 파악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주신 자료는 다 이래요. 이러니 이거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의원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공식 통계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역 내 통계가 좀 부실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좀 상의를 해서 지역 내 자체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문보기 위원님들, 우리 김 위원장님 비롯한 문보기 위원님들이 가서 외국에 저희가 방문했던 도시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요, 통계가 몇 단위까지 정말 1단위까지 정확하게 판단이 되고 있었고, 또 하나는 놀라운 것은 국내 관광객이나 외국 관광객이 왔을 때 외국 관광객의 국가까지 다 나와요. 어느 나라는 몇 명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 왔고 몇 명이 여기서 잠을 잤고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말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그런 나라들은 아직 선진화되지 않은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통계 자료가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핍니다. 많이 오는 나라는 왜 많이 올까 분석해서 더 홍보하고 못 오는 나라든 왜 안 올까를 분석해서 거기에 알맞는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관광 대국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보다 더 많은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보니까. 우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런 자료부터 정확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그 축제가 국장님께서 주신 자료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86개의 축제가 있는데 그 월별 축제 개최되는 숫자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우리 자료 1 좀 보내주세요. 월별로 이제 전 월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 여기 월별로 좀 편차가 있습니다. 1월에 한 145만 명 정도. 아니 축제의 수만 말씀해 주시면. 이제 월별로는 그 축제 수를 분류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축제가 보통 그러면 국장님 그 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거조차도 하나 안 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제가 분석해서 파악해 놓은 거예요. 1월에 없고 2월 2개, 3월 3개, 4월, 5월, 6월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우리의 충남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이 봄철 3, 4, 5월, 그 다음에 가을철 9, 10, 11월에 거의 대부분이 78%가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절기 6, 7, 8월에 한 10 몇 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8%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기후 조건이 있고 관광 수요의 이동 흐름이 이제 봄 가을로 이제 편중되는 부분이 있고, 이 동절기에는 이제 아마 기후 조건도 물론 좌우하겠지만 숙박 시설이나 즐길 거리나 이 볼거리가 이제 그 동절기에는 좀 제한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동절기에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소극적이에요. 관광객이 많은 봄, 가을에 축제를 많이 열어. 그거는 축제를 안 열어 그 기절에는요, 다 다니게 돼 있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발상적으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여름이나 또는 겨울에, 특히 겨울철에 우리가 더 많은 축제를 열고 더 홍보를 한다면 오히려 관광객이 없는 그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겨울철에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키케야 강원도 쪽에 눈 보러 가고 스키 타러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럴 때 정말 충남에 알맞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멋진 축제를 개최를 한다면 오히려 관광객들이 잘 다니지 않는 쪽에 더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분배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각 시군별로 열리는 축제들을 계절별 일정별을 좀 조정을 해서 좀 그 시기를 맞춰 주신다면 오히려 관광객들이 잘 안 다니는 이 계절에, 겨울에 더 많은 관광객 유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이제 그 시군에서 그 시기를 선택하는 문제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조정해낼 수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동절기에 그 관광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그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역발상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이제 관광이 단순히 경관이나 문화유산을 보기 위해서만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 체육이 종합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축제의 새로운 그 면을 좀 구축해내야 된다. 특히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해안 지역 내 또는 내륙 백제문화권 지역에 이제 연수 시설들을 활용한 연수, 그 마이스 관광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방안들을 시군과 상의해 나가는 것이 그 오히려 시군이 선정하고 있는 축제 시기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그쪽 방향으로 좀 고민을 더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관광을 가고자 하는 그 고객들의 만족에, 그 사람들 요구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각 15개 시군과 협의를 해서 그 축제들을 분배를 좀 하고, 우리가 지금 보면 4월, 5월, 9월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9월, 10월. 그러면 그것도 보면 그 시기에 막 다 열리다 보니까 관광객이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은데 동시에 열리다 보니까 다 못 다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조금 시기를 좀 일정을 조정을 해서 지난달에 왔는데 다음 달에 여기 또 뭐 한대,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다음 달에도 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왔을 때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축제를 하고 다음 달에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오십시오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열리다 보니까 관광객들조차도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 시군과 협의해서 좀 일정을 좀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 제가 현황 자료를 좀 부탁했는데 아예 이거는 우리 충남도에서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월별 그 관광객 수의 현황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연간 관광객 수는 나오는데 월별 관광객 수, 특히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주신 자료에 보면 그 축제가 열리는 4월, 5월, 그 다음에 9월, 10월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쵸? 동절기와 비교했을 때 거의 3, 4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뭘 뜻하냐면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유명 관광지나 우리 서해안 바닷가를 가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폐허가 황량하잖아요. 그 여름에 북적이다가 겨울에는 문을 닫고 황량하고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황량한데 또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오히려 안 오지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여름에는 일자리가 있다가 겨울에는 일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고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역 경제에도 문제가 있지만 고용 창출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 겨울에 우리 관광객이 적은 겨울에 어떻게 하면 우리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그 지역의 그런 관광지에 대한 그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고용도 창출할 거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방문했던 자그레브시 관광청에서 주신 자료예요. 이게 겨울철 똑같아요. 이거는 어느 나라든 겨울에는 관광객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겨울에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유치할까? 그런데 보면 벌써 내년도 1월 달부터 12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어떤 행사를 하겠다. 오십시오 하는 홍보자를 만들어서 이미 1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이게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월 7일까지 할 행사들을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레브에서 어드벤처를 가져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벌써부터.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뒤처졌었지만 예전엔. 다음 자리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나라도 겨울에 날씨가 눈은 안 오지만 추워요. 그런데 눈은 안 오는데 뭔가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 광장에다가 겨울철 아이스 파크를 만들었어요. 일부러 아이스 링크를 만들고 조명을 만들어서 이것만 사진만 봐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걸 보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스 링크를 이용하고 아이스 파크를 이용하는, 그러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겨울에도 온다는 거죠. 이런 작은 이벤트 하나만으로도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주는 겁니다. 저희한테. 다음 자료 한번 주시겠어요? 그리고 또 방문했던 두브로브니크 다른 시는 그 겨울, 이것도 겨울 행사예요. 겨울에 오면 토요일마다 무료 가이드를 해준대요. 그 영어로 무료 가이드를 해주고 그 민속 무용과 민속 춤들을 무료로 보여주는 거죠. 퍼포먼스를 해주겠다. 프리 퍼포먼스. 이 동절기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에서도 이러한 적극적인 관광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우리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추가적으로 또 그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월별 내국인 관광객 수는 나오지 않는데 나오는데 외국인 관광객 수의 통계는 집계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어디에 있다고 이제 보십니까? 저희가 관광객 수 통계를 잡는 것이 관광 지점 162개를 가지고 이게 이것은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그 승인 받은 관광 거점 162개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 그 이제 관광객 수를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또 일부 한 40여 개 지점은 이 무인 계측기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광 외국인 수를 구분해서 산출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통계 관리가 정책의 그 기반이다 한다고 하면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좀 통계 관리에 다른 그 방안을 좀
찾아달라 하는 제안을 지금 올리고 있고요. 요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은 좀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통계 집계가 어떤 방법론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부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나라가 정말 70년대에서부터 80년대 넘어가면서 급속도로 성장을 해서 지금 한 30년간 고속도의 경제 성장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통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런 우리 IT 강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IT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올바른 통계를 낼 수가 있는데 전 그렇지 못한 것들이 참 안타깝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 자료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방문했던 그 슬로베니아와 그 크로아티아의 각 도시들이 다 똑같아요. 공이. 거기 보면 통계가 정확해요. 국가별로도 나오고요. 그 밑에 보면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몇 명이 왔는지, 그리고 몇 박을 하고 갔는지에 대한 통계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36,928명이 왔고, 이 도시를, 두브로브니크를, 그 다음에 71,042박을 하고 갔다라는 이런 나라별 통계까지 이렇게 나와요. 외국인이 아니라 어느 나라가 얼마, 그 위에 있는 것은 방문한 나라의 그 관광객 수의 순위를 매긴 거예요. USA, United Kingdom, USA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확한 통계가 나오는데 왜 이런 나라는 가능할까? 그 다음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또 다른 시예요. 스플리트라는 작은 시예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가니까 대한민국 거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온다. 그렇죠? 한국 사우스코리아 25,300명이 왔고 맨 밑에 34,290명이 숙박을 하고 갔다. 이런 식으로 그 통계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분명히 방법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들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그 순위까지 매겨져서 많이 오는 나라는 어떻게 홍보할까? 또 안 오는 나라는 어떻게 홍보할까? 이게 관광 정책이에요. 이게 홍보고. 그런 방법을 다 강구를 해놨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현장에 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고민할 거 아니라 현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저런 가지고 관광 정책을 펴니까 그 나라들이 짧은 기간 내 관광 대국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자료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크로아티아 대사관에 나온 관광 통계 자료예요. 그 대한민국이 크로아티아를 얼만큼 방문했는가, 이게 월별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순위도 나옵니다. 1월, 2월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가네요. 크로아티아를 제일 많이. 1월, 2월, 3월, 10월, 11월 때. 그 나머지 여름에는 좀 덜 가고 더워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7, 8월에는 많이 안 올까? 그럼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 사람들 데리고 뭐 TV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한국 사람들 데리고 뭐 방송 그 취재도 하고 한국 사람들 와라 이렇게. 이게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충남도에서 다시 한번 이런 관광 정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통계 자료부터 정확하게 만들고 그걸 토대로 해서 올바른 관광 정책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간단히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충남도에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이나 5분반을 통해서 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헤드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담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광공사나 관광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만. 이제 저희가 그동안 연구를 통해 가지고 관광공사 설립 방안을 좀 기초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기초적인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관광공사 설립은 공사가 이제
그 수익성을 내야 하는 조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경상비의 50%는 수익으로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도내 관광 여건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판단을 해서 저희는 이제 관광재단을 우선 설립하고 향후에 관광 여건이 충족되는 그런 시기의 단계에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 하는 방침을 정해놓고 연말까지 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2022년 이후 이제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이요? 그 앞으로 3년이 더 남았네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행안부의 그 행정 사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관광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계획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래서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 전문적으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 1년 있으면 또 가셔야 되고 이러다 보면 그 정책을 위반하는 그 헤드쿼터들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바뀔 때마다 정책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이래서 안 된다는 거죠. 관광은 1년, 2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관광공사나 재단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반드시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대한민국의 17개 시도 중에 지금 9개가 만들어져 있고 울산이 이번에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9월까지 2020년까지 정식 출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 빨리 좀 그 계열에 좀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전이라도 우리 지사님 안 계신데 우리 부시장님이라도 이 관광 정책에 관련된 우리 국장님들만큼은 좀 전문성을 갖고 오래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연수 좀 많이 보내주세요. 이런 것도 좀 통계 자료 하는 것부터 좀 배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갖고 오래 이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얼마 전 일본 니가타키시에서 개최된 사케노진이라는 술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인 옥토버 페스트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술 축제인데요. 그 일본의 전통 술인 사케를 맛보고 살 수 있는 아주 흥미있는 축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축제의 입장료가 2만 원이 넘어요. 입장료만. 근데 입장하기 위해서 전날서부터 이부제를 깔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입장 수입만으로도 20억이 훨씬 넘는 수익이 생기고 그 축제로 인해서 판매되는 술 판매 수익은 어마어마하다고 하면 통계가 내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고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축제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도 유치하지만 그 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습니다. 술이 있으면 반드시 음식이 있어야죠. 그 술을 담는 도자기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숙취해서 음료, 술을 먹고 또 약을 먹어라 해서 숙취 음료까지 등장을 해서 한 80여 개의 산업 관련 업체들이 이 축제에 참여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그 니가타키시를 알리는 그 브랜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본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잘 만들어진 축제 하나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 브랜드를 높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충남도의 15개 시군에서도 반드시 이러한 축제들이 많이 열려서 많은 관광객들이 충남을 찾는 그리고 특히 17만 명에 그치고 있는 우리 외래 관광객들이 170만 명이 넘을 수 있는 그러한 충남도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도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좀 더 분발해 주시고 우리 충남도가 정말 같이 더불어 사는 도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